안녕하세요. 그 SNT에서 통합과학이랑 그다음에 물리학 수업하고 있는 과학 강사 곽정혁입니다. 그 제가 12시부터 역 강의실에서 방금 전까지도 수업하다 왔어요. 그 잠깐 늦게 들어온 겁니다. 예, 늦게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수업하다가 이제 똑똑하시고 선생님 들어오세요 하시길래 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발표해서 한대복 2학년 물리 수업하고 있었고요. 또 올해 한 내년 되면 이제 18년 정도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1 과학을 진행한 지는 첫 해, 그러니까 18년 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통합과학이 처음 생겼을 때도 수업을 하고 있었고, 2012년도에 융합과학이 처음 생겼을 때도 수업을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2009, 2008년 요때 예, 공통과학이죠. 이제 거의 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공통과학이 할 때부터 수업을 제가 진행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는 걸 제가 한 3번, 4번 정도 겪었습니다. 이번이 4번째 교육과정 바뀌는 거고요. 통합과학이랑 뭐 물리 설명회 많이 다니셨죠? 이제 예비 고1이니까 3년만 더 다니시면 됩니다. 딱 3년 설명회 다니시면 돼요. 근데 요즘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 만드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입시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이제 특성화 보니까 뭔가 커리가 다른 것보다 좀 심플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도 약간 힘든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를 모르실 테니까 설명 잠깐 하면요. 제가 이제 통합과학 1학년 통합과학이랑 2학년 물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재작년 거랑 작년 거만 실적 잠깐 보시면 단대보고 물리 맡고 있고 개포고 통합과학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개포고 통합과학을 올해부터 안 한 이유는 제가 단대 소프트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1학년 통합과학을 여러 학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통합과학은 거의 50개 학교 정도를 해봤었습니다. 강북에 있는 자사고, 강북에 있는 일반고, 뭐 전사고 다 해봤어요. 돌고 돌아서 지금 딱 2학교만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한 학교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다르면 내용이 좀 달라요. 교과서가 같아도 학교 선생님 숫자에 따라 진도가 다르고요. 진도가 같아도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한 학교의 특성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내용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4학교, 5학교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결국 그 자료 갖고 이 학교, 저 학교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도 잘 보셔야 돼요. 요 선생님이 단소고만 하시느냐, 다른 학교도 하시느냐. 저는 통합과학은 딱 2학교만 합니다. 한대보고 하나, 단소고 하나. 이해되시겠죠? 학교가 줄수록 그 학교의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뭐 가셨을 때 그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막 가고 있어. 뭐 심지어 목요일은 목동 가고, 뭐 화요일은 뭐 전주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예, 저는 월화수목금토에 그냥 대치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항상 전 여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대 보고 보시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작년 거, 작년 거, 올해 거. 단속은 아니지만 보여드리면 제가 한 대 보고는 65% 1등급을 데리고 있어요. 과반수가 넘죠. 이 학교 이제 인원수가 좀 크니까 360명 중에 10% 하면 23명. 30명에 23명 배출했고 1학기 합산입니다. 2등급도 25명 정도.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이 학교는 이제 인원수를 제가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55% 정도가 1등급을 배출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불만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 만족을 했는데 요게 좀 불만족이었습니다. 55%까지 1, 2등 나왔다는 얘기는 나머지 45%는 3등급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청사시 하도록 하고 3등급 나왔던 친구들 2등급 끌어올 노력을 해가지고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70%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3등급에서 20몇 명이 2등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이건 2학년 물리. 어차피 제가 내년에 단소고 2학년 물리도 수업을 할 거고요. 올해도 할 거니까 그것도 표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학교도 이제 절반적으로 1등급 나왔고 2등급 거의 다 제가 다 배출했는데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비고의 설명이지만 1년 뒤에는 예비고의 설명을 제가 할 거 아닙니까? 물리가 고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학교도 많이 고이진 않았는데 이 3명이 지금 1학기 때 1등급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4명이 2등 내려갔냐? 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한 명만 더 올라가서 1등급을 완성했고 나머지 7명이 거의 그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완성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커리상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하잖아요.
전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 단속고도 약간 물리가 완성된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게 2학년 물리다. 그래서 옆 학교 실적으로 제가 비교해 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단속고 수업한 건데 2학기 중간고사 실적만 갖고 왔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SNT에서 단속고 수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업이 없는 유일한 요일이 목요일이길래 목요일에 제가 이제 과학 수업을 드렸는데 그 수업 날이 저기 다른 학교 국어 선생님 하고 요일이 겹친대요. 전 몰랐어요. 어쨌건 이제 그걸 뭐 이제 싫다고 이제 재수를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안 돼서 7명밖에 안 됐습니다. 올 한해 7명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그 반 중에 제일 적은 인원이었는데 어쨌건 2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때 1등급 2명 나왔고 2등급이 4명 나왔죠. 한 명이 3등이 나왔어요. 제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 친구가 좀 많이 노베이스예요. 과학이 많이 노베이스여서 제가 많이 신경 썼는데도 불구하고 3등 나서 안타깝긴 했지만 어쨌건 대부분 학생들이 1, 2등급을 제가 완성을 시켰다. 네, 지금 여기 4명 중에 2명이 11등, 12등이에요. 2등급 문을 연 2명이에요. 제가 2학기 기말고사 때 걔네들을 끌어올려서 4명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인원수가 제가 수업한 단속 인원수가 늘어나도 이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게 육박하게 한 4명 정도, 목표는 이제 50% 정도. 제가 맡으면 웬만하면 과반수 이상 배출을 하거든요. 1등급은. 그전에 학교들도 뭐 현대고라든지 중앙고라든지 이대보고 시절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에도 자식있게 제가 실적 낼 거다. 그래서 저를 모르실까봐 제가 수업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학기랑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이런 이제 등급컷만 살짝 보여드리면 1학기 때, 요 표 좀 잘못됐네요. 요게 이제 1학기 때 1등급, 2등급 점수고요. 요게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거 잘못 나왔어요. 2학기 중간고사가 93.5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93점 맞은 친구가 12등이었어요. 그래서 93.5점까지가 1등급이었고 2등급이 85점이라 이거 예상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발표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85점이라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분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학교마다 좀 다 달라요. 이상하게 단대 국어랑 단대 소포도랑 기초가 약간 비슷해서 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십니다. 이 얘기는 혼자서 물화생지를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물화생지 4분이 들어오시고요. 어떤 학교는 물화, 생지 2분이시고요.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학교가 좀 작으니까 다행인 게 요 분이 설명 수업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학교가 좀 더 커버리면 1, 2, 3, 4반, 뭐 5, 6, 7, 8반, 90, 11, 12반 선생님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대부고는 앞에 반 4반은 물리전공, 중간 반은 뭐 생명조건, 뒤에 반은 화학전공 이러거든요. 근데 혼자 들어와서 모라생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주전공 파트에서는요 심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아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업하신 선생님은 생명전공이신데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파트가 매우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생명하면 어렵다. 어디 생각하시나요? 유전이죠. 통합과학에 유전이 있긴 한데 아주 수박 겉핥기식. 생명과학 원에는 그런 유전이 아니에요. 전사 번역이라 그래서 DNA, RNA 이런 구조 같은 거 보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챕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렵게 내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학교 선생님 기조 자체가 쉽게 가자예요. 물론 이 선생님이 내년에 수업을 하셔야 그 기조가 이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쉽게 가자 이겁니다. 자기 주전공 파트라도 특별하게 어렵게 내지 않으세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여기서 말한 특별하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강남 평균 봤을 때 유난히 생명과학이 어렵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통합과학 자체 생명 특징이 그런 건데 문제는 킬러 문제나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배점에는 생명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지만 아시죠? 꼼꼼하지 못해서 실수해서 틀리는 겁니다. 그런 낚시형 문제를 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기보다는 약간 꽈서 내는 문제 그런 스타일로 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원 기출문제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3년도, 24년도 기출 분석을 제가 해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할 때 평가원 기출문제 반영률이 거의 8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위주로 제가 풀렸더니 아이들이 이제 잘 풀어서 거의 사실상 뭐 준비한 문제가 시험장 갔을 때 거의 적중되는.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합강 선생님들이 대치동도 그렇고 자료를 좀 많이 주세요. 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한 시험이 끝나면요. 책상 이만큼 쌓여 있어요. 국영수가사가 다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특히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는 나무 파괴자라 제가 부르는데 이만큼씩 주세요. 그럼 한 시험 끝나면 부모님들이 고생하십니다. 재활용 버려야 되잖아요. 딱 넘겨봤는데 깨끗해. 그럼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이만큼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 못 풀었구나.
저도 좀 주는 편인데 대충 평균보다 적게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인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제 지인 통합과 선생님 중에서 제가 제일 적게 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거나 안 줘요. 필요한 것만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전교 1등이 다 풀 수 있는 분량을 딱 줘요. 자, 멘트도 그렇게 합니다. 전교 1등이 풀 수 있는 분량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전교 1등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다른 선생님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뭔가 연관이 없는 그런 문제 엄청 준 다음에 다 풀려. 그렇게 저 안 해요. 솔팅해서 필요한 것만 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소고 수업을 올해부터 하는데 지금 듣고 있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그럼 다른 학원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족보 문제를 긁어서 막 주신대요. 그게 최악이에요. 거기엔 온갖 문제가 짬통처럼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없는 문제 골라서 줬으면 상관없는데 보통 그 단어 긁어서 다 주시거든요. 일단 풀어봐. 그럼 이제 안 배운 내용, 본인도 수업 안 했던 내용을 막 문제에서 풀어야 돼요. 그럼 그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런 걸 골라서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이제 필요한 것만 자료만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가 뭐 등급도 받겠지만 강남 평균보다 높지는 않아요. 최하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한 후에 시험 직전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 내용을 끄집어서 수업하는 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요 몇 명 안 되는 1학년 친구들도 딱 보면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물론 본인이 머리가 좋다는 걸 인지하면 안 됩니다. 게을러지니까. 맞죠? 게을러지니까. 근데 머리는 좋은데 노베이스예요. 그 이유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중학교 때 과학 공부를 안 했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시험 공부를 혼자 했으면 과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학교 시험 성적이 우리 아이는 학교 과학 성적이 90점 이상 나왔는데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강남도 90점 이상 맞는 학생이 50%가 넘어요. 강남도 강북 가시잖아요. 상위 70%가 90점이 나옵니다. 과학 점수가 90점이면 상위 70%인 거니까 못하는 거죠. 물론 100점이 나왔다고 잘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중학교 과학 점수로는 유불리 잘하고 못함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학교 수업도 쉬어서 쉽게 하고요. 심지어 수업을 안 하는 챕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하나만 본 학교도 있죠. 자, 한 방에 시험을 딱 끝났어요. 그 시험이 끝났어요. 뭐 10월 말이든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근데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2달 남았잖아요. 학교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근데 거기는 단어는 중요한 단원이 아닌가요? 중요해요. 그럼 그걸 누군가 알고 공부하고 누구는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중등과학학원을 다녀본 친구, 중등물화과정, 중등물화생지를 다 공부한 친구는 학교에선 그걸 시험 안 보지만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공부를 한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중학교 과학과 고1 과학의 이 뎁스가 그러니까 그 높이 차이가 좀 돼요. 물론 고1에서 고2는 더 높고요. 그랬을 때 고1 과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이유를 찾아보면 중등과학이 안 배는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방학에 예비고를 제가 수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중학교 때 2단원이 이게 있었어. 여러분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게 고1 과학에서 이렇게 연계가 될 것이고 2학년 가면 여기까지 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매번 하는데도 아이들은 매번 까먹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내신 대비가 하면 또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한대국어 친구들은 극상위권 빼고는 제가 그렇게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을 잘 못해요. 또 설명해줘야 돼요. 단속 이상합니다. 제가 7명 데려온 친구들이 다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대 서포트 아이들은 한번 그렇게 내용을 채워줬을 때 그 다음번에 설명했을 때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맞아 지난주 수업 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이걸 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빈 도화지예요. 긴 흰색 도화지. 그래서 제가 단소고 올해 수업할 때 너무 즐거웠어요. 이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누군가 한번 그렸던 도화지 캠퍼스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림 그리려면 힘들지 않나요? 전에 그렸던 자국이 남아있으니까 되려 새로 된 캠퍼스가 그림 좋아요. 단소고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받았습니다. 성능이 좋은 흰색 도화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물론 단소고만의 수업을 진행하진 않겠지만 제가 수업한 한대보고 학생들과 단소고 학생이 같이 있을 겁니다.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엄청 좋을 거예요. 한대보가 대부분 여학생이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단소고 애들의 희망은 연합반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한대부 여학생들 가서 클리닉 같이 한다 그러면요 다 와요. 그거 하나 한번 얼굴 보고 가려고. 그래서 겨울방학에 수업할 때 한대보고랑 단서고랑 약간 과학의 기조가 약간 비슷합니다. 한대보다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 겨울방학 때 중학교 과학을 아우르면서 고일통학 이어진 수업을 할 겁니다. 하고 심화 설명까지 할 건데 거기까지 못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그 앞에 도입 부분만 제도 탄탄히 해도 내신 대비도 충분합니다. 다만 연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려운 얘기할 때 어렵다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학교 특징이었고 단서고 뭐 이제 올해 작년 시험지인데 이게 뭐 중하반응 양적관계 계산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딱 평균이에요. 평균. 현재 나오는 고1 문제 평균. 심한 학교든 고3 화원 문제, 변형 문제 내는 학교도 있어요. 단서고는 3년 동안 그렇게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습을 하고 준비해 간다 그런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건 잘못된 그런 설명이에요. 거기까지 단서고는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살짝 올라간 난이도까지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고3까지 안 가도 돼요. 고2 정도까지만, 모의고사 정도까지만 준비하면 되고요.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가 저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죠. 서답형의 비율이 좀 높아요. 30-40% 정도 되니까. 그럼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서술어 하시려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서고 수업할 때는 서술형 자료만 따로 모음집을 따로 다시 줍니다. 근데 공부할 게 많잖아요. 서술형을 남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는 쓰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자기 글씨도 개판이고 자기가 써도 못 알아보겠고. 그럼 제가 이제 급하면 이렇게 알아요. 뭐라고 쓸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다음에 답지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키워드만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채점하실 때 키워드만 보거든요. 이 단어가 들어갔는지만. 그렇게 하면 서술형도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시킬 거고요. 마찬가지 모의고사 문제랑 변형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물리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친구한테 뭐야 뭐 질량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 중간 정도라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이 문제를 풀까지 여기 도입할 때까지 그 기본 개념이 많이 필요해요. 거기서부터 힘들어하긴 하지만 시험 난이도 자체는 엄청 어렵진 않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 선생님이잖아요. 물리 챕터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부정권이 이제 지구학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물리원 변형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공 선생님이셔서 생명과학이 먼저 어렵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문제 웬만한 학교 다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만하고요. 고1 평가원 기출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고1 난이도란 얘기입니다. 고1 모의고사 난이도란 얘기예요. 반영비율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수업들 있죠. 통합과학 중에 자기가 수업하는 수업을 겨울방학에 이제 그 연합반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자기가 수업한 메인 학교 난이도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숙명여고, 휘문고, 중동고를 담당한 내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겨울방학 때 그 담당하는 수업을 열었어요. 그럼 거기서 하는 수업의 내용은 대부분 어느 난이도에 맞춰져 있겠어요? 어려운 학교 난이도에 맞춰져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들을 때는 자기가 갈 학교의 선생님에 맞춰서 수업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1타보다 그게 더 좋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잘 아는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유명한 선생님보다는. 제가 오랫동안 수업하고 있지만 대치동에서 쭉 봤을 때 유명한 선생님들 되게 많거든요. 뭐 이응 선생님이나 니은 선생님이나 많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듣고 저한테 내신 왔을 때 잘 못한 친구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렇게 배우고 온 거예요. 반대로 뭐 실명 언급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윤봉희 선생님이나 우마리 선생님한테 듣고 온 경우에는 저한테 왔을 때도 잘했어요. 알차배기로 잘 배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 잠깐 빈 동안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한 건데 이제 요게 학생 단톡방에 이게 조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문항별로 오답 인원이 몇 명이고 제가 하색의 난이도가 뭔지 이걸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빅킬러를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일 안 하는 게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틀린 문제가 예를 들면 킬러 틀렸어요. 전교에서 33명이 틀렸어요. 오답률이 높죠. 전교일등도 틀린 거죠. 그럼 괜찮죠.
6번 보세요. 혼자 틀렸어요. 자기 혼자 틀린 거예요. 전교에서. 그럼 반성해야죠. 이 벽 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석을 해야 그 다음 시험 때 후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단톡방에 요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대 수업 포털을 어떻게 수업하냐. 선생님 수업 필기 내용을 다 매주 매주 체크를 해요. 학생들 들어서 바로 그 주 수업에 반영을 하고요. 학교 교과서, 오투, 완자가 들어있는 우리 학교 기출과 타 학교 기출이 들어있는 교재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 우리 아이들 필기 잘 못 따라하더라고요. 남학생들 연습이 안 돼서 선배 필기본을 제가 줍니다. 깨끗하게 써있는 거를 주고요. 다음 모의고사나 테스트 볼 때 전부 다 기니디리 모두 고르시오로 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없어요. 학교 시험이 1번에 기억, 2번에 기억 니은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기억은 알겠으면 기억이 없는 걸 지우고요. 디귿이 틀렸으면 디귿 있는 것도 지우죠. 그럼 결국은 기억 니은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니은이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주고 맞는 보기 모두 고르시에요. 그럼 정답률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게끔 제가 연습을 처음부터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숙제를 보시면 주중에 교재도 보여주겠지만 계단식 과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 2, 3, 4, 5가 이렇게 나가면 1주차 때는 숙제가 1강, 2주차 때는 숙제가 1, 2강, 4주차 때는 숙제가 1, 2, 3, 4강이에요. 그래서 1주차 수업 내용도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반복 수업을 하고요. 1강 문제가 다 풀렸다 생각하는 순간 추가 프린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되고 뒤에 주차로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계산식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서술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단대 소프트코 전용 교재가 되겠고요. 교재는 이제 제일 앞에 단순한 OX, 빈칸 확인하는 거, 개념 확인하게 넣어놓고 살짝 어려운 문제로 바꿔놓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실제 숙제할 때도 1, 2, 3, 4, 5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이것도 실제 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이렇게 기니지게 고르는 거예요. 숙제 풀 때도.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무형 나중에 스텝 5에 넣어놓고 스텝 6는 이제 자사와 일반고, 단소 기출문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교재로 제가 놓고요.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고 커리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토요일 6시에 이제 전범위를 하는데 핵심 완성이라 제가 부를게요. 저는 단 한 번도 전범위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 통합과학이 전부 다 제대로 모든 범위 수업을 하려면 제 기준 25회가 필요해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이게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단위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 위주로 하겠죠. 예를 들면요. 다른 선생님들 커리 보시면 이게 한 주예요. 요게 한 주입니다. 요게 한 주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이 커리가 5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하면 제가 다룬 단원의 2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면요.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아이들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만약에 이 단어를 할 거면 내신 대비 하듯이 자세하게 할 거예요. 거의 준 90%에 가깝게끔. 그래서 가끔 제 겨울방학 선행 수업이 어렵단 말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내신에 동일한 수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를 한다면 아예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신 때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선생님과 다른 점이 하나예요. 다른 선생님보다 커리가 좀 늘어져 있죠. 그래서 한 주에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 강을 집중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토요일 저녁이 있죠. 일요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원하신 요일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 내용은 제가 수업하는 걸 평상시에 보시더니 여기 S&T 원장님이 써주신 거예요. 결론은 제가 잘한다 이겁니다. 어차피 오늘 선생님 많이 들어서 제가 기억 안 나실 건데 여기 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주차 수업 때 성취도 평가를 볼 거예요. 10주차 때 등급을 딱 넣어 드릴 거예요. 한 주 끝나고 우리 아이의 성취도가 1등급입니다. 2등급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이렇게 제가 박아 드릴 겁니다. 모든 복순 영상 존재하고요. 조교 클리닉, 제가 직접 한 클리닉 다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조교들 친절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조교 뽑을 때 무조건 제 제자만 뽑고요. 다음 제 1순위가 인성을 봅니다. 담배 안 피고 인성이 좋은 친구고 너무 머리가 좋지 않은 친구 골라요. 왜냐면 똑똑하면요. 지가 똑똑해요. 지가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질문하러 오죠? 잘 모르니까 질문하러 가니까 똑똑한 친구가 질문 받으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 왜 몰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친구, 다른 조교들 보니까. 그런 걸 깜짝 놀라가지고 적당한 머리를 갖고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마지막에 스카 이상 간 그런 인성 좋은 제자만 뽑다 보니까 다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용 좀 많이 해주시고
요건 이제 물리 설명인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물리는 제가 봤을 때는 통합각 먼저 한 후에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 그렇게 2번 시키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속 1학년 애들도 여름에 처음 시켰고 이번 겨울에 하면 2학년 1학기 준비하는 지장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통과를 먼저 시키는 게 더 우선입니다. 겨울방학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겨울방학 제 컬인데 요게 이제 물리 수업인데 요 수업보다는 통합각 수업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에 이걸 다 듣고 나면 단소고 시험은 여기입니다. 내신 대비는 월요일. 그러니까 실은 월요일 날 단대 국어 물리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단소고 친구들이 월요일 왔을 때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1학년을 하고 2학년은 이제 목요일 하고 이제 이걸 좀 바꾸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 3월 시간표가 되겠고요. 겨울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조금 혼란스럽거나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그냥 겨울방에 통과만 시켜도 괜찮느냐? 뭐 물리도 같이 시켜야 되냐? 아니 물리만 해야 되냐? 꼭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꼭 앞에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믿고 맡겨 보내주시면 저 보면 알겠지만 첫인상 좀 무섭게 보이지만 수업할 때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저 가르쳐주신 은사님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등치가 크니까 화내면 안 돼. 인상 쓰면 안 돼. 근데 또 학생들 대할 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희업 잡는 건 제가 잘하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